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구속된 상태로 국민의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메신저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닌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무슨 보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은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 쌍권총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통령의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문전박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 거기 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대통령이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니면은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나경원 의원을 같이 대동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가능성이 낮고요. 대통령이 특별히 나경원 의원을 그쪽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쌍권총을 믿을 수가 없거든. 이 두 사람은 이미 정치적 어떤 그런 자기 라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는 길이 조금 달라졌어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영세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참 신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권성동이고요. 그래서 초대 당대표로도 그런 일 됐었지만 원내대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원내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윤핵관 중에 이제 맏형격이다 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불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눈길도 주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볼 때 5선이 어쩌면은 글쎄요.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면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론되는 인물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렇게 만든 상황 속에서 또 뭔가 악역을 또 맡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지역 정치판에서 어떤 또 심판을 받을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권영세 이분도 말이죠.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선대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대위 자체가 무슨 잡음이 많아가지고 해체했거든요. 그걸 전격적으로 해체를 하고 선대본을 꾸렸죠. 그때 단독 선대본부장이 바로 권영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믿고 맡기는 중진들인데 지금은 관계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속에서 나경원 의원 대학교 후배죠. 너무도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벌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경원 의원만한 그런 정치인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5선이고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나경원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을 면회했다. 국제뉴스 JTBC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께 희망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다. 나경원 통해 선동 메시지 계엄으로 민주당 행태 알려 다행이다. 한겨레나 이런 어떤 좌파 언론들은 이런 것 자체를 또 이렇게 비틀죠. 왜곡하죠. 뉴스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겁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뭔가를 다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100%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가기관 내부에서도 어떤 성격의 어떤 인간들이 또알이 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다 드러났죠. 국회도 그렇고요. 자, 줌뉴스 나경원 윤 대통령 2030 청년 등 국민께 희망 주는 당 역할 당부.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히 저 2030이 너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를 말하죠. 2030은. 그야말로 저들이 대통령을 살리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본궤도에 완전히 오른 건 아닙니다.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지율도 그렇고 분위기를 확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2030이 났어야 싸움이 됩니다.
모든 싸움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거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하지를 못하거나 안 한다고요. 이거 전부 지금 뭐 미국에 신고하고 뭐 국무부에 신고하고 CIA 신고하고 그리고 개별 어떤 그 공격 대상이 있는 정치인들 거기 뭐 SNS 들어가서 막 이렇게 댓글 달면서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2030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무슨 뭐 법이 이렇게 뭐 올라오면은 그거 뭐 반대 뭐 여론 막 이렇게 조성하고 막 거기 가서 또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2030입니다. 그래서 2030을 우군화하지 못하면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요즘은 전부 거기서 싸운다니까. 인터넷 공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등등 이런 데서 딱 싸움이 터지는 겁니다. 중립지역은 전부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곳은 그런 데로 말이죠. 그런 것을 하자면은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자면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자면은 2030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2030들이 지금 모처럼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것을 그냥 대폭발을 그냥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죠. 머니투데이 옥중 윤석열 찾아간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조기 대선 시 중도 이탈 우려도. 연합뉴스 윤 대통령 여 지도부 만나 야 비난 옥중 정치 나치처럼 의회 독재. 민주당에서는 저거를 당연히 저렇게 이제 태클을 걸겠죠. 자, 그런데 뭐 말은요 대통령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만 눈길 정치는 좋겠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살가운 대화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표정에 다 나타나더군요. 권성동 의원 표정 보십시오. 갑자기 입 닫은 권성동 이유가 뭘까? 권성동만 왜 이렇겠습니까? 권영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완전히 지금 아웃 낙인 찍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부터도 이게 단추가 서로 이렇게 잘못 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엇박자를 계속 냈죠. 그 당시 이제 당대표였던 한동훈부터 대형 사고를 쳤죠. 자,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사실 힘이 조금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구하려 했으면 구할 수도 있었고 탄핵 그거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못 막았잖아요. 어쨌거나 204명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한 건 아니거든. 4명이죠. 4명. 4명, 5명 그 문제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일까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되면은, 가부간, 자신들의 그 거취를 이제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뿐 아니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원들도 다들 이 두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당장 내려오라. 역할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이제 최상목 군안 대행이 내란 특검을 이제 그 막아준 것, 거부해준 것, 그거 하나는 그래도 뭐 인정할 만합니다. 당에서도 그거는 거부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맞닥지 않습니다. 네, 너무도 약발이 안 듣는 그런 어떤 어줍잖은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들이 대통령은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어차피 탄핵될 것이다. 탄핵 인용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하고 그랬었나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진노했다라는 게 알려지자 조기 대선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식으로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땜빵하고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주요 이 차기 주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다 드러났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분노할 일이죠. 진노할 일이죠. 자, 권성동이 윤핵관에 이제 첫 번째로서 이번에 정치적 어떤 큰 어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권영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영세는 중국 대사를 했기 때문에 친중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는데 너무도 행동 자체가 의문스럽죠. 그래 이번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번에 어쨌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뭐 다소 뭐 뜻밖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중용되었어야 할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하죠. 나경원 윤 대통령 면회 입장 발표 이 시각 서울구치소.
자, 특별히 대통령이 당의 화합, 단합을 뭐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마음, 민심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심 중에도 가장 역동적인 민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2030인데요. 거기에 대한 주문을 특별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번에 또 반국가 세력 척결 헌법재판소 규탄 집회가 있네요.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애국시민 총궐기 대구 부방대, 와, 드디어 부방대하고 만나는군요. 이 집회가 커야 됩니다. 여기 2030들 그리고 주축이 되면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 자, 이걸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바로 전한길 강사 그리고 그라운드 C입니다. 이 이제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2030 그 우파적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피를 끓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주의처럼 되고 있다. 자, 이 이제 집회를 통해서 혹은 뭐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요. 이 두 사람의 메시지가 특히 이제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가 전체 이제 젊은 청년들을 투사로 만들 그런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전한길 그라운드 C 동시 출격. 여기 보면 대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방대라 그러죠. 자, 이런 어떤 단체들과 연결되었다는 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정말. 여기 뭐 후원 계좌도 있군요. 이런 데 후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후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데는 안 주셔도 돼요. 자, 이런 데 많이 이제 후원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 일정 2월 8일 토요일 대구 농성로고요. 2월 11일 화요일 천안터미널, 2월 15일 토요일 광주, 와, 드디어 이제 호남에도 들어갑니다. 2월 22일 토요일 대전, 드디어 이제 서울로 이제 입성하네요. 제가 볼 때 할수록 해외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그야말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이렇게 2030들을 이렇게 대거 흡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방을 먼저 이렇게 다 한번 크게 훑고 3월 1일 서울 상륙하게 되면 여기가 그야말로 메인 집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거대한 여의도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요, 대통령도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2030들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게요. 자, 나경원 의원의 역할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